기초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오십견이랑 관련이 있는 어떤 혈액 인자라든지 그런 연구도 또 하셨잖아요. 일반인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어쩔 때 좀 관절 강직이 잘 온다 그런 인자들이 있을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가장 흔히 알려져 있는 거는 당뇨죠. 요즘에 이제 내과적인 그 연구에 의하면 당뇨 이전에 당뇨 전 단계나 공복시 혈당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동결견이 잘 올 수가 있고 오십견이 잘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갑상선 질환 흔히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하증의 경우에도 그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제가 좀 한 연구이지만 고지혈증이라고 흔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흔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질환을 또 관리를 하는 것이 동결견 치료하는 데서 중요하다. 예, 저는 비단 그렇게 어깨만 생각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이제 어깨 질환으로 와서 동결견으로 와서 오십견으로 와서 본인은 단 한 번도 당뇨가 있었다는 검사 결과가 없었는데 예, 제 연구에 의하면은 그런 분들 중에 한 17% 정도는 당뇨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뇨나 갑상선 질환 그리고 고지혈증은 단순히 그 질병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계에 굉장히 유병률이 높고 그 다음에 또 생명과 직결되는 병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깨 질환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병들이 있는지를 조금 확인하고 관리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전근개에 이제 파열이 있는 경우는 보통은 팔꿈치 밑에까지 이렇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대량 파열인 경우에는 엄지손가락까지 통증이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팔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잠시 조금 시간을 있기가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소리 지르는 거는 자고 일어나면 지릴 수가 있는데 그런 증상들이 조금 오래 지속된다 이렇게 하면 그걸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폐암을 진단해 주신 교수님도 계시더라고요. 몇 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환자인 경우에는 그 관절 운동 제한이 있어요. 대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약제로서는 통증이 굉장히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체중 감소가 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펫을 이용해서 한 5분 정도 제 경험을 통해서 있었던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일반적으로는 통증이 조절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는 능의 캔서였던 것 같고 담낭에 이거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드물기는 하지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어깨 전문의한테 가서 어깨 통증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이제 내과 쪽으로 가면 더 정확하게 진단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교수님이 이제 다른 어깨 전문의 선생님들 중에서도 기초 분야랑 연계된 이 병인에 관련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골다공증의 치료도 어떻게 보면 회전근개 회복을 도와줄 때 그런 연구를 봤거든요. 그거는 좀 어떤가요? 소개해 주신다면. 지금 이제 골다공증을 회전근개의 질환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이제 회전근개 질환, 특히 이제 수술해야 될 경우에는 수술 후 재파열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 가지 그 관련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회전근개의 파열의 원인을 생각해 보면 퇴행성 질환이고 대부분 고령이고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나사못에 빠져나오는 게 수술할 때도 그렇고 수술 이후에도 그렇고 수술 실패 중에 하나의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의 치료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